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스마트폰 알림은 계속 울리고 볼 건 너무 많은데 정작 진짜 해야 할 일은 손도 못 대고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 나도 좀 생산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눈앞의 재미를 떨쳐내지 못할까? 매일같이 고민한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이요. 한 번 잡으면 막 몇 시간씩 그냥 훅 가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책상에 앉아서 딱 30분만 공부하려고 하면 어때요? 와, 갑자기 막 몸이 꼬이고 집중도 안 되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지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공부나 운동이 나중에 나한테 훨씬 좋다는 거.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그 쉬운 길, 재밌는 길로만 빠지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이상한 현상 뒤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화학물질,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 물질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도파민은 그냥 즐겁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물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도파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잘 보여주는 진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키너 상자 실험인데요. 쥐를 가지고 한 간단한 실험인데 이걸 보면 우리 행동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실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쥐가 금방 질려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스키너가 방식을 바꿉니다. 레버를 눌러도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게 완전 무작위로 보상을 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미친 듯이 레버를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로지 레버만 눌러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만든 중독의 고리입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쥐 이야기가 꼭 남 얘기 같지 않죠? 맞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저 상자 속의 쥐처럼 레버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재밌는 영상이 뜰까? 누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일상이 거대한 스키너 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레버를 누르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 뇌가 이 도파민의 홍수 속에서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 몸에는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항상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뭐든지 중간 상태, 즉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너무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내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는 것처럼요.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려는 거죠. 이 항상성이 도파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막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도파민을 미친 듯이 뿜어내면 뇌가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너무 과한데? 균형이 깨지겠어. 그러면서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즉 수용치의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저절로 귀를 막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이 현상이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 내성입니다. 이제 우리 뇌는 엄청난 자극이 쏟아지는 상태를 평범한 상태, 즉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만큼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맞아요. 훨씬 더 크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게임은 몇 시간씩 하면서 공부는 30분도 못할까? 이제 답이 나왔죠? 공부나 독서, 운동처럼 잔잔한 활동에서 나오는 도파민 양으로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 뇌의 기준치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 망가진 보상 시스템,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냐고요? 아니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리셋해서 우리 집중력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일정 시간 동안 우리 뇌를 과하게 자극했던 모든 것들을 딱 끊어내는 겁니다. 왜냐고요?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듣던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에게 조용한 휴식 시간을 줘서 다시 예민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자, 여기 가이드를 한번 보세요. 하루 날을 딱 잡아서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신나는 음악이나 자극적인 음식까지 싹 다 끊어보는 거예요. 대신 뭘 하냐? 그냥 밖에서 걷거나
조용히 눈 감고 명상하거나 아니면 종이에 내 생각이나 목표 같은 걸 끄적여 보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루함을 일부러 겪는 거예요. 그 지루함이 바로 우리 뇌의 보약입니다. 이 문장이 도파민 디톡스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루했던 일들이 다시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로 지루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맨날 비싼 음식만 먹다가 며칠 굶고 나서 흰쌀밥을 먹으면 그게 꿀맛인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예전에는 시시하게 느껴졌던 산책이나 독서 같은 평범한 활동들에서 다시 큰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디톡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걸 우리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뇌가 리셋되고 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흐릿했던 머리가 맑아지면서 일이나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해져요. 에너지가 넘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걷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통제감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이 뭐냐? 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재미없는 일, 힘든 일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둘째,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재미있는 건 그 힘든 일이 다 끝난 뒤에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만 쓰는 거예요. 셋째, 비율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시간 빡세게 공부했으면 하루 일과 다 마치고 15분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도파민을 미끼로 힘든 일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도파민을 좇으면서 하는 도파민 중독자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연료를 어디서 채울 것이냐? 바로 그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은 그 도파민을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면서 얻는 값싼 도파민인가요? 아니면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면서 느끼는 그 짜릿한 성취감,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그런 도파민인가요? 도파민 디톡스는 단순히 뭔가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는 깨끗하게 리셋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뇌, 이 회복된 집중력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